제리 X는 분명 이 책에 무언가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뒤 제리 X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의 초기 원고를 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라.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아라. 원하는 것을 날마다 100번씩 종이에 적어라. 시크릿처럼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책들에 나오는 이야기. 누군가는 이걸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긍정 마케팅 전략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7년에 시크릿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련 책들도 찾아 읽고 국내의 자료들도 나름 꽤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시크릿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적하다 보니 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진동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고진동, 고주파 같은 표현들은 사실 지금의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진동 관련 정보를 보면 과학적 근거나 현실적인 적용 방법보다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해석이 많은 편입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무엇이든 마음먹기만 하면 모두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동이라는 걸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해보고 싶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진동이라는 걸 좀 더 사실적으로 이해할 방법은 없을까? 이걸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현실과 연결시켜보려 했고 나름대로 도달한 결론이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크릿의 원료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진동이란 무엇인지, 진동을 높인다는 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고진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로 실용적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론다본이 시크릿을 만들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에스더 힉스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힉스의 남편이자 오랜 동료였던 제리 X는 자신의 책 서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나라에는 감정이 알려주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1965년 제리 X는 성공학의 고전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라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책에서 말하는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했고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사업을 하면서 이 책을 교재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크게 바뀌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리 X는 분명 이 책에 무언가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뒤 제리 X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의 초기 원고를 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고의 출간본을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진동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리 X는 이것이야말로 원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제 진동을 높여라, 고진동으로 살아라, 무의식을 정화하라, 감정을 정화하라 같은 이야기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꾸준히 무의식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마인드 디톡스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림자 통합, 그리고 무의식에 의식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영성 분야에서는 영혼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마인드 디톡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책이나 인터넷에는 무의식이 정화되면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긴다, 감정이 정화되면 인생이 달라진다 와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해소되고 억눌린 감정이 풀어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과도한 반응은 줄어들고 감정 조절과 계획, 판단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편도체의 민감도가 정상화되고 전전두엽의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목표를 보다 현실적으로 세우게 되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판단력과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향상되어 선택의 질도 높아집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억압하는 데 사용했던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하게 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데 쓰이던 에너지가 이제는 목표를 향한
행동과 성장에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쌓이면서 현실이 좋아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는 처리되지 않은 감정, 예를 들어 분노, 불안, 슬픔, 두려움 등이 지속되면 감정 반응과 관련된 편도체의 활성은 높아지고 반대로 계획과 자기조절,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판단하고 행동을 실행하는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동이 높아졌다는 표현을 현실적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 꾸준히 행동할 수 있는 심리적, 인지적 상태라고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동을 높이는 방법이 감정 정화나 무의식 정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SDX나 뉴에이지 분야에서 말하는 고진동 고주파 상태 자체는 현재의 과학으로 직접 측정하거나 검증된 개념은 아닙니다. 또 인터넷에서는 주파수만 맞추면 우주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 같은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과학으로는 직접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동이라는 개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보다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은 전 세계적으로 긍정의 힘이라는 담론이 가장 강하게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2006년 시크릿이 출간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현실이 된다와 같은 메시지가 대중적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이런 낙관주의를 의심하는 사람이 소수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한 심리학자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붙잡고 무려 20년 넘게 연구한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레 웨텐겐 교수입니다. 웨텐겐 교수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와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활동하며 동기와 목표 달성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또한 사회심리학자인 남편 피터 골비치 교수와 함께 실행 의도에 관한 연구도 발전시켰습니다. 웨팅겐 교수는 당시의 유행에 편승하기보다 실험 데이터를 통해 하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긍정적인 상상이 실제 행동을 늘리는가? 수십 년 동안 반복 연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상상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제 행동은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웨팅겐 교수는 이것을 기만전 낙관주의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미래를 너무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가 이미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룬 것처럼 반응하면서 실제로 행동해야 할 동기와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과 실제로 목표를 이루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비슷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상상했는데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대로일까?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행동 변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2014년 웨텐겐 교수는 긍정적 사고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책을 출간했고 국내에는 무한 긍정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바로 우프라는 자기조절 전략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심리학자인 가브리엘 웨팅겐 교수는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십 년에 걸쳐 연구했습니다. 웨팅겐 교수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와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를 활동했으며 국내에는 무한 긍정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원하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행동 변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장애물을 함께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웨텐긴 교수는 우프라는 자기조절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숨어있는 무의식적인 패턴을 발견하고 억압된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며 삶을 방해하는 내적 갈등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도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인드 디톡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동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영성과 뉴에이지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진동, 끌어당김의 법칙, 에너지와 같은 개념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영성과 뉴에이지 문화도 함께 접하면서 한 가지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진동이나 긍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상처를 마주하고 수용하는 작업, 다시 말해 그림자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이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자 자기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마인드 디톡스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함께 혼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감정 정화 방법, 그리고
마음의 독소를 찾아내는 구체적 가이드 PDF를 무료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